네, 반갑습니다. 2026년 세법 개정 반영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 그 네 가지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여 공제입니다. 자, 10년마다 리셋되는 증여 공제가 있죠.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입니다. 2년 이내 증여를 하게 되면 공제 한도는 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또한 출산 증여재산과 합산입니다. 출산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한도가 1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 요건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아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였는데 출산 같은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총 2년 기간 안에 증여를 해야 되고요. 여기도 또한 공제 한도는 1억인데 1억도 혼인 증여재산과 합산해서 1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예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시입니다. 출생시에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바로 증여가 가능하죠. 세금 없이 2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0세가 됐을 때 그때도 미성년자니까 다시 또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됐다. 그러면 성년이죠. 만 19세부터 성년이니까. 자, 만 20세 때 성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만 30세 때 다시 또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를 했다. 그러면 합계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여 공제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이렇게 출생시 만 10세, 만 20세, 만 30세 자 이렇게만 활용을 해도 무려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활용 예시 두 번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지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랑 측에서 성년이니까 5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니까 혼인 1억 이렇게 증여를 해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랑 측에서 1억 5천 증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신부 측에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신부 측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신부 측도 똑같이 성년이니까 5천만 원 플러스 혼인 결혼자금 또 공제 1억 원을 해서 1억 5천을 증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 측 1억 5천, 그 다음에 신부 측 1억 5천 합산해서 3억 정도를 혼인시에 증여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여 공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금 무상 대여입니다.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 자, 여기에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자,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법정이자 4.6%입니다. 현재 법정이자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간주된 이자액이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4에 의해서 법정이자와 무이자 차이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빌려줘야 무이자냐? 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금액, 자, 약 2억 1,700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2억 1,700 곱하기 법정이자율 4.6% 하면 998만 2천 원 나옵니다. 1천만 원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까지 자녀한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냥 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차용증만 작성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체국의 내용증명서
또는 등기소에 공증을 해야 됩니다. 과세관청은 빌려준 게 아니고 증여로 늘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빌렸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등기소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의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성년자 학교 다니는데 빌릴 수가 없죠.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죠. 물론 여기는 이제 무이자긴 하지만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한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언젠가는 차용증에 의해서 원금을 언제 갚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대로 차용증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그 돈이 입금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되고, 우체국의 내용증명서 또는 등기소에 공증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자녀의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금 무상대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녀 법인의 초과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 일단 부모 법인인데, 자, 부모 법인에서 아버지가 40%, 그 다음에 어머니가 40%, 자녀 법인이 20%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부모 법인인데 아버지가 40%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40%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아니고 자녀 법인이 20%, 자,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부모 법인이 자녀 법인에 초과 배당을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부모 법인이 1억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 법인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1억을 다 자녀 법인이 배당을 받는 겁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배당을 포기하고요. 자, 그러면 자녀 법인 입장에서는 8천만 원 초과 배당을 받은 거죠. 자, 8천만 원 초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그 자녀 법인의 주주들은 당연히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녀 법인의 주주는 아들이 40%, 자, 딸이 40%, 그 다음에 아버지 10%, 어머니 10%. 자,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법인이 이 자녀 법인한테 초과 배당하는 그 흐름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자, 실행을 하는 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녀 법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 법인 설립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자녀 법인에서 부모 법인의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부모 법인이 초과 배당을 하려면 부모 법인의 자녀 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 법인에서 부모 법인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 법인에서 자녀 법인의 초과 배당을 실시를 하죠. 그러면 자녀 법인에서는 약간의 법인세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부모 법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적 요건에 의해서 약간의 법인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 법인의 이익은 당연히 자녀 법인의 주주들에게 가겠죠. 증여세 없이 이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프로세스는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자녀 법인에서 부모 법인 지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법인에서 자녀 법인의 초과 배당을 실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 법인의 이익은 자녀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없이 이제 이익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위험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험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 범위 이내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 법인의 주주 각각의 증여이익이, 자녀 법인의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 각각의 증여이익이 이제 1억 이상인 경우에 자녀 법인의 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녀 법인 주주 각각의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자녀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나온다. 그러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녀 법인의 주주 각각의 이익이 1억 미만이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자, 이 조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자녀 법인 주주 각각의 증여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주 1인당 증여이익 계산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주의 증여이익은 먼저 초과 배당액이 계산이 되겠죠. 아까 1억을 배당을 했고, 1억을 배당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배당 받아야 될 금액이 2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초과 배당액이 8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초과 배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뺍니다. 법인세 상당액. 즉, 그 배당에 의해서 자녀 법인에는 입금 산입이 되죠. 그 입금 산입된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법인세가 뭐 한계세율이 10%가 될 수도 있고 20% 될 수 있겠죠. 이제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20%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주주 1인당 증여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이 이익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동 배당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 법인에서 자녀 법인의 초과 배당 시에 이제 자녀 법인의 입금 산입 금액이 나옵니다. 자, 입금 산입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초과 배당액이 8천만 원이면 이 8천만 원이 전부 다 입금 산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법에 의해서 만약에 자녀 법인이 부모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외에서는 자녀 법인이 20%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입금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입금 산입률이 0%입니다. 그런데 자녀 법인이 부모 법인 지분 20% 이상,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입금 산입률이 20%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예로 드린 그 8천만 원 곱하기 이제 초과 배당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20% 약 1,600만 원만 입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거 곱하기 예를 들어서 법인세 한계세율이 20%다. 그러면 1,600만 원 곱하기 20%만 이제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 법인이 부모 법인 지분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70%가 입금 산입이 됩니다. 여기는 20% 이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뭐 1%나 2%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이제 70%만큼이 이제 입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70%. 그러면 7, 8에 56, 5,600만 원이 이제 입금 산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예에서는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만 입금 산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입금 산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자녀 법인에 대한 초과 배당. 자,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많이 말씀을 하지 않거든요. 주로 여기는 이제 법인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겁니다. 자, 법인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많이 활용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제 혜택의 핵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공제는 5억 원입니다. 즉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시행을 할 때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억 초과, 5억 초과 100억까지입니다. 자, 과세 표준으로는 95억까지죠. 과세 표준으로는 95억까지는 이제 10% 세율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자, 5억 초과 100억까지는 이제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으로는 이제 5억 공제를 하기 때문에 95억까지입니다. 이 부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혜택의 핵심은, 자, 기본 공제는, 자, 5억 원입니다. 기본 공제는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저율 과세다. 자, 10% 세율로 과세를 한다.
과세 표준으로 따지면은 95억까지, 즉 과세 가액으로는 자 100억까지, 100억까지, 그다음에 과세 표준으로는 자 95억까지 10%로 부과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는 일단 기본 한도는 50억 원인데 만약에 창업 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도가 이제 1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업종은, 자, 대상 업종은 제조나 건설, 음식, 통시 판매, 자, 관광, 호텔, 자,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외 업종이 있죠. 제외 업종은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모텔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행과 관련된 자, 이런 업종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사후 관리는 일단 창업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되겠죠. 그리고 자금 사용은 언제까지 사용을 하느냐? 그 증여받은 돈을 4년 이내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 자금으로 부동산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업자금 이제 증여 특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업 금지입니다. 자, 10년 이내에 이제 휴폐업 금지다. 이제 이렇게 사후 관리 조항들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 조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업 기한은 이제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은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도 구입을 할 수 있고, 물론 그 부동산은 당연히 업무용 부동산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은 금지된다. 10년 이내에 휴폐업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가 가능한 재산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산을 증여가 가능한지. 일단 증여 가능한 재산은 현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적금 가능하고 수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불가능한 재산이 있죠. 자, 부동산으로는 증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도 안 되고 채권도 안 되고 기계장치, 자, 이런 것도 증여 재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현금성 자산, 지금 즉시 이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증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내용을 보면, 자, 부모님 사망 시에 증여세 과세 특례 금액이 그대로 다시 이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번에 내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10억 원을 했으면 그 10억 원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적합하냐? 자, 수중 재산, 그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만히 있어도 공시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어떤 개발 이슈가 있으면 자, 매우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라고 하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실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증여세 과세 특례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여 공제다. 미성년 2천, 성년 5천, 그리고 혼인과 출산 합해서 추가적으로 1억이 더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이렇게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각각 양가에서 1억 5천씩 하면 3억 정도 자녀한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예시를 말씀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자금 무상 대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무이자로 2억 1,700까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차용증 작성을 해야 되고, 공증을 해야 되고, 또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되고, 자녀의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상환 내역이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녀 법인의 초과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프로세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 자녀 법인에서 부모 법인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법인에서 자녀 배당의 초과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면 자녀 법인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자녀 법인의 주주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이제 계산 공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입니다. 창업자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물론 법인에 대한 창업도 가능을 합니다. 법인에 대한 창업도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거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억 공제해주고 5억 초과 자 100억까지 10%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는 이제 50억인데 이제 창업 후 10명 이상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 100억까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업종은 뭐 제조, 건설, 음식, 통신, 판매, 관광, 호텔 다 가능하지만 자 사행성은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모텔 등은 불가하다. 자 관광 호텔은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브랜드 있는 뭐 힐튼이나 뭐 메리어트 이런 데는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사후 관리는 일단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이내에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안에는 폐업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 가능한 재산은 현금, 뭐 예적금, 수표 이렇게 즉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부모님 사망 시에 증여세 과세 특례 금액이 다시 상속세 과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크게 불어날 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 수중 재산으로 재산을 크게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6년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방법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